요즘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또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있죠? 오늘 그중 하나를 명확한 슬라이드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바로 한국 기업들에게 떨어진 새로운 숙제, RE10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말이에요. 이게 혹시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어졌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바로 이 질문에 꼭 대답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나라 대기업들 책상 위에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. 이름하여 RA100.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거의 필수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즘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CBAM 같은 말 많이 들어보셨죠? 이런 강력한 글로벌 규제들이 우리 기업들을 점점 더 압박하고 있어요. 이게 단순히 우리 착한 기업이에요 하고 보여주기 위한 캠페인 차원이 아니고요. 재생에너지를 안 쓰면 아예 수출길이 막혀버릴 수도 있는 일종의 새로운 무역 장벽이 생긴 거라고 봐야 합니다. 그럼 도대체 RE100이 뭐길래 이렇게 난릴까요? 제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. 유기농 식단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딱 들어맞습니다. 일단 공식적인 정의부터 살펴보면요. R100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%의 줄임말입니다. 기업이 사업에 쓰는 전기를 100% 전부 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고 전 세계에 약속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이에요. 자, 아까 말씀드린 비유로 쉽게 풀어볼게요. 보통의 회사는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에너지를 씁니다. 석탄, 석유, 뭐든 다 쓰죠. 제한 없는 식단을 하는 사람과 같아요. 그런데 RE100을 선언한 회사는 나는 이제부터 100% 유기농만 먹겠어 라고 약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. 오직 재생에너지만 쓰겠다는 거죠. 어때요? 지구 건강에는 정말 좋겠죠? 하지만 그 유기농 재료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비쌀 수 있다는 게 문제겠죠? 이게 처음에는 말 그대로 자발적인 캠페인이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.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규칙이 되어버렸어요.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합격 아니면 불합격으로 판가름 나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된 거죠. 이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 해외 고객사들이나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자기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. 당신의 회사도 100% 재생에너지로 안 바꾸면 우리랑 거래 못합니다. 이게 바로 지금 비즈니스 세계의 새로운 룰입니다. 보세요. 글로벌 공급망이 요구하죠. 투자자들은 ESG 평가에 이걸 반영하죠. 또 우리 같은 소비자들도 이제는 기업 이미지를 볼 때 이런 걸 따지잖아요. 결국 기업의 RE100 이행 여부가 이제는 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자체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숙제가 유독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. 도대체 왜 그럴까요? 지금부터 데이터를 보면서 그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꽤나 충격적입니다.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의 RE100 평균 이행률이 15%에 그칩니다. 그런데 전 세계 평균은 30%거든요. 딱 절반 수준, 아니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죠.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1%라는 거예요. 아까 그 비유 기억나시죠? 시장에 나가봤더니 유기농 재료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.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말 그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. 공급량 자체가 부족한데 구하려고 하니 그 비용까지 너무 비싼 거예요. 에너지 식단을 바꾸고 싶은데 유기농 재료가 귀한 데다 비싸기까지 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겁니다. 그럼 이 어려운 숙제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앞으로 우리 기업과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정부가 몇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. 전기요금에 웃돈을 좀 더 내고 사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도 있고요.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었다는 일종의 인증서를 사는 REC 구매 방식도 있습니다.
또 발전소랑 직접 계약을 맺는 PPA라는 것도 있고요. 하지만 문제는 아직 이런 시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. 다행히 정부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26년 상반기까지 기업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고요. 재생에너지 발전량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겠죠. 자, 2026년 과연 한국 기업들은 이 어려운 숙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을까요? 최종 성적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